위궤양이 잘 치료 안 돼서 보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셔서 이 영양제가 녹으면서 위벽을 계속 자극을 해서 치료를 안 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심장내과 전문의들은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 그게 바로 신상이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딱 2번 먹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새싹보리가 몸에 좋다고 사셔서 직접 가르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칠게 가르니까 새싹보리가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위 안에서 소화되고 있는 동안 위벽을 자꾸 긁은 거예요. 그래서 1교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박현아 쌤 모실게요. 네, 각종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많이 드시죠? 건강기능식품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박현아 교수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주변에 늘어난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늘어난 건 아무래도 배달 음식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대면 회의, 화상으로 하는 회의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하다못해 은행도 잘 안 가셔서 다 인터넷 뱅킹 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면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말로 늘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먹는 거라고 한다면 이 일가견이 있는 우리 최 반장님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시는지요? 전 기본적으로 먹는 건 워낙 좋아하니까 잘 먹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흑염소즙. 흑염소즙을 먹으니까 왠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삼 액기스를 하나 구입해서 쓴 거를 이렇게 떠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비타민도 바꿨습니다. 비타민도 뭔가 눈의 피로와 단백질, 뭐 근육통까지도 막아주는 멀티비타민으로 바꿨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거기다 연골 영양제도 드시고 거기다 뭐 눈 피로도 드시고 엄청 많이 드세요.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최시중 씨가 한 70대인 줄 아시겠어요? 네, 건강기능식품 선택이 굉장히 올드하십니다. 그렇죠, 취향이. 네. 자,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로 통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7년에는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무려 4조 2천억. 그런데 작년인 21년에는요, 이게 5조 500억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매년 5%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잘못된 복용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하잖아요. 근데 의약품은 처방을 할 때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 약이 이분이 다른 과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드시고 계신 약과 겹쳐지게 되거나, 또는 제가 처방한 약이 그분이 드시는 다른 약과 서로 상충이 돼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처방을 하면요, 0.5초 내에 저한테 경고창이 팍 뜹니다. 그래요? 다른 데서 이거 먹고 있어요. 처방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딱 뜨면 제가 처방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요, 건강기능식품은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겹쳐 먹거나 잘못 먹거나 또는 부작용이 나는데 먹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먹는 사람이 똑똑하게 골라서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에 대한, 그리고 또 진실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다다익선. 자, 뭐 효과가 약품만큼 나오지는 않아도 이거 더 먹으면 안 먹은 것보단 낫겠지. 그렇죠. 또는 하나보단 두 개가 낫지 않아? 예. 이렇게 생각해서 드시는 영양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이 다다익선으로 드시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요,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언제 조사를 해봐도 1, 2, 3등 안에 드는 영양제예요. 집에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원조 오메가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사서 드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때깔 고운 크릴오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크릴오일도 또 다 사서 드셨어요. 근데 요즘엔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크릴오일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RTG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듣고 듣고 있어요. 있어요. 집에 옛날 것도 있잖아요. 오메가3도 있고 크릴오일도 있고 RTG 오메가3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으면 좋은지 알고 크릴오일 드시는데 오메가3를 드시거나 크릴오일 드시면서 RTG 오메가3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조 오메가3나 크릴오일이나 RTG 오메가3 다 이 세 가지는요, 오메가3를 부족할 때 보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꼭 드셔야 된다면 이것 중에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세 개를 드시거나 두 개를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새로 나온 신상 먹으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아닌 게 전 세계 모든 심장내과 전문의들은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 그게 바로 신상이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딱 2번 먹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거를 이기는 제품으로 나온 오메가3는 없습니다. 박현아 선생님의 결론은 꼭 이렇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요즘에 정말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비타민 D가 면역 비타민 하면서 네, 너무 핫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비타민 D가 핫하기 때문에 만드는 많은 영양제에 비타민 D를 추가로 넣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D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아, 나 지금 비타민 D 먹고 있어 이렇게 아는데 사실 숨어있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아서 종합영양제는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눈 영양제를 사서 드셔도 거기에도 들어있고요. 방금 말한 오메가3에도 비타민 D가 꽤 들어있고 하다못해 근육에 좋으려고 요즘에 단백질 파우더 많이 사서 드시거든요. 거기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2,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영양제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드시고 저기서 드셔서 과잉이 드시는 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D 주사까지 모르고 맞으시면요. 완전히 독성이 생겨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좀 자주 먹고 있는 영양제의 뒷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비타민 D 숨어 있는 거를 모르고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가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기식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는요. 바로 이겁니다. 부작용이 없다. 그 이유는요. 약은 약이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강기능식품은 끝이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아, 식품이 무슨 부작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식약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4,000건 이상의 부작용이 신고돼 있어요. 그래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제가 느끼기에도 위장장애예요. 한국 분들은 위장장애가 좀 많으시거든요. 수년 전에 식초가 유행했을 땐 식초 드시고 속 아파서 오신 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도 비타민 C는 항상 드시니까 비타민 C 고용량 드시고 속 아프시거나 설사해서 오시는 분 많습니다. 제가 새싹볼이 유행했을 때 한 재밌는 경험인데요. 자매 두 분이 오셨어요. 둘 다 속이 아프시다고 저한테 위내시경을 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딱 봤더니 두 분이 다 위가 위염이 생겨서 약간 헐어 있는데 생긴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똑같이 뭐 드셨어요 했더니 새싹보리가 몸에 좋다고 사셔서 직접 가르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칠게 가르니까 새싹보리가에 들어있는 섬유소가 위 안에서 소화되고 있는 동안 위벽을 자꾸 긁은 거예요. 그래서 위염이 생겨서 끊고 약물 치료한 다음에 좋아진 적 있고 그러니까 새싹보리 자체가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긴 게 건 아니고 아닌데. 직접 아주 거칠게 가르신 거죠. 몸에 좋으시려고. 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위궤양이 잘 치료 안 돼서 보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셔서 이 영양제가 녹으면서 위벽을 계속 자극을 해서 치료를 안 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요. 사실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금세 의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영양제를 사 먹고 부작용이 생긴 건 부작용이라고 조금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 돈 내고 산 게 아깝기도 하고 뭔가 약간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아, 이거 약발이 듣는 과정에서 생기는 명현 현상이야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드셔서 실제로 간 수치가 막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막 떨어져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그러니까 간 독성과 신장 독성이 생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약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요. 대부분은요. 간에서 해독을 한 다음에 콩팥에서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간도 기능 약간 떨어져 있고 신장도 약간 기능이 안 좋으면 내가 이 약 먹기도 바쁜데 건강기능식품까지 넣어주면 내 간과 콩팥은 그것까지 해독해서 내보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간질환이 있거나 내가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처방으로도 의사 처방으로도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것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슨 영양제가 암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영양제가 암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요.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고용량을 드시게 되면은 폐암이 한 20-30%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뭘 먹어야 되냐고.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담배를 끊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담배를 피우시고 계시는 상태라면 내가 먹는 영양제에 비타민 A가 좀 많이 들어있지는 않나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릴 오해. 이거 좀 의사로서는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오해인데요. 약 대신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 약은 굉장히 드시기 싫어하시는데 이상하게 영양제는 너무너무 드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권유를 하면 약을 안 먹고 어떻게 영양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을 의사한테 받아서 먹으면서 몰래 영양제를 따로 드시다가 걸려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막 간 수치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느냐를 이렇게 따져 물으면 나중에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보이는 약 대신 드시는 영양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TV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먹으면 근육이 안 좋대, 이거 먹으면 당뇨가 생긴대, 이런 부작용 얘기만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는 먹어야 되는 스타틴은 안 먹고 오메가3랑 크릴 오일을 드시면서 이거 뭐 심혈관계에 좋으니까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드시는데 전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반드시 콜레스테롤 약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경우가요. 골다공증 약에 약을 안 드시고 칼슘을 드시는 경우예요. 그것도 좀 건강 프로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약 드시면 뭐 턱뼈가 녹는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 뼈가 딱딱해져서 오히려 더 부러진다 이런 얘기도 좀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권유를 하면 그걸 안 드시고 칼슘 영양제만 드시는 거예요. 칼슘 영양제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요, 뼈 영양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골밀도를 이렇게 높이거나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반드시 효과가 좋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는 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히려 그 무릎 아픈 분들이 소염진통제 안 드시고 칼슘 드시는 분 많아요. 소염진통제 드시면 속 아프시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부작용 얘기도 들으셔서 칼슘을 드시는데요. 자, 무릎이 아픈 대부분의 이유는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연골이 닳아서 아프거나 무릎 안에 들어있는 인대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뒤에 송 교수님 말씀하실 거지만 제가 약간 이제 번데기가 주름 잡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뼈에 좋은 칼슘이 무릎 아픈 걸 해결을 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좀 뼈가 걱정이 되는데 아직 골다공증 진단도 안 받았고 골감소증 진단도 안 받은 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유제품 드세요. 네. 유제품으로 우유를 드시거나 아니면 치즈를 드셔도 됐고 요거트를 드시는 거를 하루에 한두 번 하시면 굳이 칼슘 영양제를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칼슘을 먹으면요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혈액을 막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떡 붙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사가 권유해서 칼슘을 드세요 한 경우가 아니면 칼슘은 드시지 않고 유제품으로 대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될 수 없고 예방 역할을 하는데 예방 역할은 진짜 식품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빙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종합영양제는 모든 영양소가 조금씩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느 한 가지 영양소가 왕창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들은요. 의사가 먹으라고 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 막 배 아프면은 왜 아픈지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일단 프로바이오틱스 딱 하나 이렇게 넣으시는 분 많고요. 또 간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술도 드시고 밀크시슬도 같이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다음에 오해는요. 밥 대신 먹기입니다. 밥 대신 먹기. 자, 나이가 드시면 소화 능력 떨어지고요. 사실 입맛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젊었을 땐 사람 만나면서 맛있는 음식 골라서 먹을 기회가 많은데 나이가 많으시면 그 기회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실 365일 하루에 3번 밥 챙겨 먹기가 좀 나이가 드셨을 때 정도 되면 귀찮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 좀 챙겨 먹기 어려우니까 이거 영양제가 이렇게 좋다는데 말씀하신 메가비타민 네.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끼니를 때우셔서 나 오늘 약간 허접하게 먹었어 그러면 영양제 왕창 3-4알 드시고 나 오늘 좀 잘 먹은 것 같아 그러면 1-2알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영양제로 내가 대충 먹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학이 발달해도 아직도요. 우리 잘 모르는 영양소, 음식에는 들어있는데 영양제에는 아직 몰라서 못 담는 영양소가 많아요. 우리가 비타민 B가 처음에 하나인지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8개라서 B1, B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밝혀는 져서 너무너무 필요한데 등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영양제에다 만들려면 축구공만해져요, 영양제가. 그래서 못 넣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밥 하루 3번 드시는 거를 영양제로 대신할 수는 없다. 그건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안전벨트 안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도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분한테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건강에 자신이 없어질수록 귀가 점점 두꺼워지지 않고 얇아집니다. 네, 그래서 TV 한 프로 보실 때마다 영양제 하나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어디 모임 갔다 오면 친구분이 먹는 영양제 늘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백화점 뷔페 큰 거에다가 영양제를 들고 오시는데
적게는 최소한 4-5개는 지금 들고 계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많이 드시는 분은 뭐 10개 이상 드시고 저는 최대로 27개를 드시고 계시는 그래요? 그런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좋다 그래서 다 샀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밥을 못 먹겠다고 뭘 먹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딱 네. 해드리는데 첫 번째 집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유통기한 지난 거 먼저 버리세요. 그럼 보통 반은 쓸려 나갑니다. 나이 드신 분일수록 아까워서 못 버리시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구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직구한 것보다는 식약처에서 제대로 승인한 영양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양 결핍도 나라마다 달라요. 필요한 영양소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앞에 말씀드린 건 겹쳐 먹는 거, 필필한데 먹고 있는 거 다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 현재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거 다 뺍니다. 그리고 또 밥 대신 먹는 거 빼고요. 약 대신 먹는 거 뺍니다. 이렇게 빼면요. 보통 한두 가지 정도 남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먹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빼면 보통 그 정도 남는 게 아마 적합한 복용량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이제 강의도 들으셨으니까 또 봄맞이 대청소 하실 때 영양제 한번 쫙 꺼내 넣으셔서 영양제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연 아, 들어봤는데요. 말씀 듣고 나니까 그냥 밥이나 잘 먹어야겠네요. 아니 네. 저는 원래 건기식 되게 잘 챙겨 먹는 사람인데 최근에 한번 쫙 정리를 했는데 제가 칼슘을 안 먹고 있다는 걸 확인해서 이번 주부터 칼슘을 추가했거든요. 근데 칼슘 얘기를 딱 하시네요. 이 점검하는 기준이 지금 두 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네. 그 시청자 질문 들어왔는데요. 저희 딸은 다이어트 할 때마다 약 같은 걸 먹길래 좀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도 쉽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세상의 모든 딸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봄만 되면 저희 딸도 항상 하던 게 냉장고에 이 닭가슴살부터 먼저 막 재워 놓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살 뺀다고 얘기가 듣는 건강기능식품을 사는데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말고 우리가 처방하는 건강기능식품 말고 그다음 비만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그 치료제들이 임상시험에서 최소한 살을 5%를 빼고 10%를 뺀다고 효과가 증명돼서 나온 것들도 제가 쓰다 보면은요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찌시는 분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체중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할 때 체중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이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약간 애매한 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건 줄여 먹는 거고요. 줄여 먹으면서 건강하게 골라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줄여 먹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안 쉽거든요. 그렇죠. 식욕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처방하는 비만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기 때문에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다면 처방된 비만 치료제를 저는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치료제가 낫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1교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 교수님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